2016년도 사회복지직 과학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과학과 김진옥입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볼 텐데,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저희가, 자, 1번 문제에서부터 갑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계 쪽에서 출제가 된 건데,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일단 신경세포막에 소듐 이온하고 포타슘 이온의 이동에 관여하는 세 종류의 단백질 A, B, C가 나타나 있죠. 자,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건데, A하고 B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가 된대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일단 ATP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얘가 펌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펌프 됐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포타슘 이온이 B의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B는 포타슘이 이동하는 칼륨 이온 통로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하고 B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줬기 때문에 A는 소듐이 이동하는 통로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주는 문제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서부터 갈게요.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는 A를 통해서 소듐 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이동이 된다. 맞죠? 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데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죠. 이게 true이고 옳지 않은 걸 골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탈분국 시에는 B를 통해서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한다. 저희가 이제 탈분국 시에는 B가 지금 칼륨 이온 통로예요. 근데 탈분국이 일어난다는 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소듐 이온 통로가 열려줘야 되는 거죠. 소듐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소듐 이온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휴지전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C를 통해, C가 지금 펌프인데 C를 통해 소듐 이온은 세포 바깥쪽으로, 포타슘 이온은 세포 안쪽으로 이동한다. 휴지막 전이에서 어떻게 가냐면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어떤 거냐. 펌프가 작동을 하면 펌프가 나트륨을, 즉 소듐을 바깥쪽으로 3마리씩 바깥쪽으로 보내고 소듐을 안쪽으로 포타슘을 2마리씩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죠. 자, 어쨌든 분국 상황에서 이게 작용하는 거고 그에 대한 얘기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트루 되겠다. 요건 3번. 자, 그 다음 4번. A하고 B를 통해서 지금 통로죠. 소듐 이온 통로와 포타슘 이온 통로예요. 그럼 통로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죠. 왜?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건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게 펌프에서만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ATP 에너지가 된다. 말씀드렸고, 자, C를 통해 이온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소비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true에 해당이 되고 정답은 2번이 틀림이 없습니다. 1번 문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보고 약간 당황했을 가능성은 좀 있지만 제가 이거는 본강 시간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즉 어떤 거냐면 생명현상의 특성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게 여기 나오는 케이스는 최신의 자료,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선택지에 나오는 케이스는 쉬운 내용, 저희가 연습했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다시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은 90% 이상이 거의 중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자료 유형이 처음 보는 자료가 나왔을 때 주의사항은 이것이 10가지 생명현상 특징 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강의 시간 때 정말 제가 강조 많이 했던 문제고 자 문제 갈게요. 죄송합니다. 해산 어류. 뭐 여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 얘기가 좀 복잡한 얘기예요.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시험장에서 요걸 보셔야죠.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삼투압이 일정하게 조절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항상성 유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항상성과 같은 케이스를 매치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비교적 쉽죠. 자, 1번.
저희가 이제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번식한다. 이게 지금 단세포 원생생물이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번식하게 되면 요거는 생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성하고는 관계가 없고, 두 번째,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이건 솔직히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어차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얘는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가 이와 같은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건 항상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 얘는 아버지의 특정 형질이 딸에게서 나타난다는 건 유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닌 거고, 자, 마지막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서 땀을 배출한다. 이거는 항상성 유지에 해당이 되겠죠. 왜 저희가 체온을 37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체온증도 고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41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체온증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7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니까 땀이 이게 뭐예요? 주성분이 물이잖아요. 물이 지금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체열을 낮추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정답은 항상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문제에서 케이스가 처음에 이렇게 나온다. 저희가 처음 보는 신유형의 케이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 읽어보시면 어차피 해산 어류 자체가 요게 그 체액이 상대적으로 바닷물보다 낮기 때문에 삼투 환경을 조절할 수 있게끔 삼투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항상성 유지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10가지 생명현상 체크리스트 중에서 확인하고 바로 매치하면 되는 문제, 주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정말 고마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 유전 문제인데 유전 문제 굉장히 심플하게 출제가 됐어요. 혈액형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출제가 된 건데 어차피 이 내용 자체는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유전 문제지만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플하게 출제가 잘 된 문제인데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가 A, B형이니까 유전자형은 A, B가 맞고 얘는 O, O가 맞겠죠. 그렇다면 뭐 얘는 A, O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A형이라고 하고 이 자식이 B형이라는 거죠. A형일 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호모일 수도 있고 헤테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이 F1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이 F1은 어쨌든 간에 얘가 A, B형이고 얘가 O, O였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O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O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지금 B형이니까 아빠한테서 B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O를 준 거고 유전자 O를 준 거고 아빠는 유전자 B를 준 거죠. 그럼 얘 그 혈액형은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B5가 되겠죠. 물론 혈액형은 B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B형이 나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살짝 실수가 나왔는데 AA가 아니고 A, O 이렇게 나와야죠. 이 정도는 뭐 그죠? 적다 보니까 유전자형을 잘못 적은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관계는 없고. 자, 여기에서 지금 B형이 나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얘가 A5였다는 거죠. 왜? 얘가 지금 A5였기 때문에 O를 얘한테 주고 얘가 지금 B5였기 때문에 B를 얘한테 주면 결과적으로 B형이 나오니까 AA는 아니었다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서부터 풀어주는데 공식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죠. 올바른 거, 옳지 않은 거. 자, 올바른 거 골라줍니다. 항 A혈청에는 일단 이게 뭐냐면 F1의 혈액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러면 F1의 혈액은 이게 B형이고 유전자형은 B5가 나왔습니다. 항 A혈청에는 응집하지 않고 항 B혈청에는 응집한다. B형의 특징이죠. 왜? 항 B혈청에 응집하는 게 B형이 되고 항 A혈청에 응집하는 게 블러드 타입 A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 올바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은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적혈구 막의 응집소 A하고 결합하는 응집원이 있다. 적혈구 막에는 응집소 A하고 결합하는 응집원이 없어요. 왜? 얘는 B형이기 때문에 응집원 B를 갖고 있습니다. 응집원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 이게 원래 알파예요. 알파. 그래서 응집소
베타와 결합할 수 있는 응집원이 있는 거지, 응집소 알파와 결합하는 응집원이 있는 게 아니죠. 기본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린 거고, 이건 혈액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F1은 얘죠? ABO식 혈액형 유전자를, 지금 이게 동형이 아니죠. 호모가 아니고 헤테로예요. 헤테로. 그러니까 당연히 동형 접합자가 아니고 이형 접합자가 되겠죠. 달을 이자를 써야 됩니다. 같을 동자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F1의 혈장. 지금 이 F1의 혈장에 뭐가 있냐면 응집소가 있겠죠. 이 응집소는 당연히 알파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왜? 얘는 응집원 B가 있기 때문에 응집소 베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1의 혈장과 그 배우자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응집소 알파가 배우자가 A형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응집원 A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배우자죠. 그럼 A하고 알파를 응집하니까 결과적으로 응집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죠. 1번이 틀림이 없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도 정말 저희가 보편적인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도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저희가 여기 이제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저희가 사람의 핵상은 2N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N 상태로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걸 이제 저희가 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감소 분열을 하면서 이와 같이 단상 N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서 다시 복상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수정란이 지금 이게 정자와 난자 수정을 한 게 지금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제가 요거 그림을 잘못 봤네요. 자, 지워주고. 자, 그래서 얘가 2N이 됐겠죠. 그 2N에서부터 요 개체 발생의 과정까지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2N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얘가 지금 정자니까 얘가 N 되고 얘 난자니까 N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는 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에서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과정을 통해서 감소 분열이죠. 결과적으로 A 과정은 감소 분열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즉 뭐냐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분리가 되면 저희가 상동염색체가 23쌍이 있기 때문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합이 2의 23승이다. 난자가 2의 23승, 정자가 2의 23승, 요것이 수정을 하니까 이때 확률은 2의 46승. 즉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말씀드렸죠. 물론 이게 교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교차를 고려하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이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 어차피 더 증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뭐 복잡하게 풀 게 아니고 간단하게 본다면 A 과정, 즉 감소 분열 과정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2번 선택지 보시면 A 과정에서 핵상의 변화를 갖는 핵상이 지금 2N에서 N으로 반감됐죠. 감소 분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올바른 거죠. 자, 그 다음 3번 선택지 보시면 B를 통해서 B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B를 통해서 핵상이 N으로 변화가 된다. B는 어차피 지금 핵상이 지금 N인 거예요. N 상태인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2N이 감소 분열돼서 정자하고 난자 이와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었을 때 핵상 이미 반감이 된 거고 수정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핵상이 N으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 마지막 C 과정 동안 세포의 증식이 일어난다. C가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말 자체가 조금 그런데 요거는 지금 수정란이 저희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생물학적 임신이 되는 거예요. 착상 후에 임신 3개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태아의 외골격, 해부학적인 이상 유무, 그 다음에 남아인지 여아인지 성의 유무, 외부 생식기까지 발생을 모두 마친 하나의 완벽한 개체가 되죠. 그 개체가 되는 그 전 과정을 저희가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발생에서는 세포가 지금 이게 원래 세포가 한 종류의 세포 하나가 있잖아요. 한 종류의 세포 이 하나가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 분화가 일어나고 제가 아마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세포는 종류가 한 230여 종이 있어요. 정확하게 몇 종류인지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230여 종이 있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세포 분화가 일어나요.
분화가 일어나고 세포가 수가 증가되는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포의 증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사지 형성이 된다, 기관 발생이 된다, 뭐 그러면서 형태 형성이 된다 이러면서 저희가 발생이 되는 건데 어차피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세포의 증식이라고 하는 건 분열과 분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어쨌든 저희가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1번에서 3번까지는 명백히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된 거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 역시, 좋은 문제. 자,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는 문제예요. 자, 문제 보시면,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쭉 읽어보면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소분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여기까지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거예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얘가 바로 누구냐면 리소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게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이니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세포의 종류에 따라 소화 크기가 다양하다. 저희가 이제 근조직 세포 같은 경우에 근육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면 저희가 미토콘드리아 수가 다른 조직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제 간도 마찬가지고 대사가 활발하니까 심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세포의 종류나 기관의 위치, 기능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나 크기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솔직히 1번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자 2번은 세포 호흡을 통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것이 바로 세포 호흡에 대한 의미였고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ATP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확인이 되었죠. 자, 2번 보편적으로 쉬운 얘기.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당연한 얘기죠.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핵막 핵막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죄송해요. 엽록체막은 얘가 외막과 내막 이중막을 가져요. 외막과 내막 이중막을 갖습니다. 물론 핵막도 이중막을 갖는데 핵막이 갖는 인지질 4중층을 외막과 내막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지질 4중층이 두 개가 컴팩트하게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개의 인지질 2중층과 2중층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 제가 잠깐 한 건데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3번이 바로 보이죠. 자, 그래서 5번 문제까지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문제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물리에서 나온 건데, 물리 문제예요. 자, 어떤 전구를 220V 전원에 연결할 때 소비 전력이 지금 110W가 나왔대요. 이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문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죠.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110W가 나왔고 지금 전압 220V에 연결했기 때문에 전류는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 되니까 0.5A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2번서부터는 이거 어떻게 푸냐. 전구의 저항은 ohm의 법칙으로 풀면 좋아요. 저희가 I는 R분의 V인데 저희가 저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이항 정리, R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분의 V가 되는 거고 이때 저희가 전압이 220V가 나왔기 때문에 0.5A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440ohm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맞는 얘기죠. 옳지 않은 걸 골라주니까 220V 전원에 연결해서 1시간 동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지금 소비 전력이 110W이기 때문에 110Wc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Wc 이게 1시간 동안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에 자, 그 다음 전구를 110V 전원에 그럼 110V 전원에 연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전압이 지금 2분의 1로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류도 2분의 1로 감소할 테니까 소비 전력은 4분의 1로 감소가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 전력이 110W가 나왔는데 110W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공식적으로 문제가 정말 잘 풀린 문제예요. 6번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